내가 이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호기심 많은 우리들은 유명한 호러 스팟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하얀 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여행 첫날 늦은 오후에 그 집에 도착했다. 주변은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집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양식의 2층 건물이었다. 흰색 페인트는 세월의 흔적으로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곳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우리는 이 미스터리와 스릴을 더욱 즐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한 채로 쌓여 있었고 벽지 역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우리는 랜턴을 켜고 1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가 주방 쪽으로 이동할 때였다. 갑자기 부엌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찬바람이 우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모두 놀라서 순간 멈춰 섰다. 그 흔들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우리가 들어온 것을 누군가가 알고 방문에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불안한 기분으로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층은 더욱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긴 복도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서 포근한 먼지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앞장선 친구가 손전등을 비추는데 그 끝에 어렴풋이 작은 문이 보였다. 그 문은 유난히 달라 보였다.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 문짝에 세월의 때가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힘겹게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거울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고 그 앞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각자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런데 모든 친구가 거울을 볼 때마다 각자 다르게 반응했다. 어떤 친구는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 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낯선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나의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에 순간적으로 거울에서 시선을 뗐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둘러 거울 뒤 방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거기 누구냐?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뭐에 홀린 것처럼 우리는 문을 박차고 나왔고 그제서야 집 밖으로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무언가 끌리듯이 자연스레 그곳을 향한 것 같았다. 지금도 때때로 그 집의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누구도 그날 그 거울 앞에서 본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분만을 살짝 가져가 버렸다는 듯이. 이상하게도 그 후로도 그 집은 지금껏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한다. 단지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오래된 집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소름 끼치는 미소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 청울리. 이곳은 언뜻 보기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청울리 계곡의 붉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계곡 근처에 간 사람 중에 몇몇이 이상하게 실종되거나 돌아온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한 남학생
지연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찾아 떠났다. 지연과 친구들은 국내에서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을 물색하던 중 그 작은 마을을 알게 되었다. 지연 일행은 청운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름다운 자연에 반하게 되었다. 푸른 숲과 맑은 계곡, 깨끗한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그들을 모두 매료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어르신 한 분이 소문난 맛집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계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저녁이 되기 전엔 꼭 돌아와야 한다네. 어둡고 나면 계곡 근처는 위험하니 절대 가면 안 되네.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은 어르신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곡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그 신비로운 계곡을 향해 길을 떠났다. 시간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던 그들은 어느새 해가 지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참에 지연의 친구 중 하나가 물가 너머에서 무언가를 보았음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한 여인이었다. 가녀린 손짓과 함께 흐릿하게 사라지는 모습에 친구들은 겁을 먹고 달리기 시작했다. 슬픔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떨쳐낼 수 없었다. 찢어지는 듯한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간신히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의 친구 하나가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중얼거리고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걱정된 지연은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는 오랜 전통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십 년 전 이곳에는 아름다운 도령과 한 여인이 사랑에 빠졌지. 그러나 두 집안의 반대로 이어지지 못했어. 서로를 잊지 못한 여인이 절망 끝에 계곡에서 몸을 던졌다고 해. 그때부터 계곡에는 그녀의 혼이 맴돈다고 하네. 가끔 그 연인들의 환생을 기다리며 나타나기도 한다지. 노인의 말을 들은 지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시달렸던 그 꿈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부탁했다. 절대 다시는 계곡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녀의 해원을 절대로 듣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달래주거라. 며칠 후 지현은 마을을 떠나기 전 친구들과 다시 계곡으로 갔다. 덩치는 큰 친구들이 마을에서 마련한 재물을 놓고 헌화하며 기도했다. 더는 친구의 환청도 없었고 꿈속에서 붉은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그날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낮에는 계곡을 찾지 않았다. 지연은 특히 어두운 밤이면 계곡에선 마치 누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후 청운리는 더 이상 외지인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전히 전통과 역사를 고이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계곡을 찾아 꽃을 바치며 전설 속 한 여인을 추모했다. 언제 어디서나 전설과 이야기는 살아 숨쉬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당신이 그 계곡을 지나갈 일이 생긴다면 절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길. 그녀의 슬픈 전설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면 변전 여름. 나는 대학교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주변엔 자연만이 가득했다. 어릴 적부터 방학 때마다 내려가곤 했던 곳이라 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여름은 다소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던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고 마당에선 익숙한 강아지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보통의 시골 저녁처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었다. 마을은 언제나처럼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웠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요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위험이 있겠나 싶었고 젊은 혈기에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 밤 나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외부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간혹가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계속 머릿속엔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이상한 소리. 마침내 나는 더 이상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뭉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달빛 아래 마을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나는 뭉치를 데리고 산 쪽으로 나아갔다. 처음에는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점점 산속 깊이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정말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사람의 잔잔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어렴풋이 들려왔다. 순간 소름이 돋아 뭉치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러나 호기심이 겁을 이겼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작은 숲속 공터에 다다랐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여기까지 길을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과일이 뚝 떨어진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뭉치가 낑낑거리며 꼬리를 말고 있기에 더욱 긴장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뭉치를 안고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말씀드리니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그리고선 말했다. 그게 사실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누군가 정령을 깨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뭔가를 건드린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날 밤의 경험은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마을에 들렀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산에선 이제 더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내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그날의 경험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게 한 것일까? 아직도 그날 밤의 속삭임이 머릿속에 울리곤 한다.